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스토 9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 픽과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어서 대부분 바뀐 부분들은 챔스에서의 영향도 있고 아니면 리그 경기들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력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 픽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 에이바르와 12 레반테의 경기인데요.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1무 5패 그리고 레반테는 원정에서 3승 10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좀 무승부가 있는 편이고요. 에이바르는 페드로 베이가스 이 수비수 선수가 11경기 출전을 했는데 부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2연패 중이고 홈에서는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루치나 라도야 등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인데 18경기째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 때문에 에이바르가 홈에서 단 1무밖에 없고 레반테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고 18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 때문에 저는 좀 무승부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 전적에서 4무 1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최종 픽에서 초안 픽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승으로 갔고요. 무승부를 배제를 한 승과 패 중에서는 레반테가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에이바르의 경기력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전방 압박도 좋고 알리나 이누이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좀 나쁘지 않은 에이바르고 레반테가 원정에서 좋지 못하고 또 도깨비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을 참고를 해봤을 때 레반테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무승부를 배제한다면 레반테 쪽보다는 에이바르 쪽이 홈에서의 에이바르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위 브라이튼과 7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홈에서 4승 6무 3패고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는 최근의 모습인데 지금 3연무를 하고 있어요. 홈에서는 3연무, 리그에서도 3연무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톰키스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3승 5무 5패입니다. 일단 연패를 끊었어요. 계속 연패를 하고 있다가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 경기 단통 승으로 갔는데 갔었다가 이제 승무로 좀 바꿨어요. 바꾸게 된 이유는 제가 일단 무승부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도 좀 무승부가 많은 편이고 브라이튼도 홈에서 4승 6무 6개의 무승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무승부가 많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무승부를 초안픽에 배제했었던 부분은 홈에서 3연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승리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순위에도 나와 있듯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벤테케 복귀하면서 아이유가 윙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역습에 조금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가려다가 아무리 이 브라이튼이 연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무승부의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저는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6위 본머스와 4위 첼시의 경기인데요. 본머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4승 4무 5패고요.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리그에서 2연패 중이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7승 2무 4패고요. 화요일날 챔스 경기가 있었는데 1군으로 나왔고요. 좀 이 경기에서 뒷공간을 좀 많이 내줬어요. 5경기 만에 리그에서 승리를 했었고요.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 초안픽에는 승패로 갔었어요. 투표율이 좀 몰린 경기여서 첼시 승은 일단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본무스의 승을 갔었던 이유는 본무스가 지난 경기 물론 벌리한테 대패하긴 했지만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이변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인데 일단 무승부의 느낌은 좀 없어요.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첼시가 원정에서의 워낙에 무승부가 없는 팀이어서
그래서 상대 전적도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승패로 갔었는데, 일단 본머스가 첼시 상대로 홈에서 3연승을 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보지 않고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뉴캐슬과 10위 벌리의 경기인데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5무 3패고 라자로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 캐롤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쉘비는 일단 출전은 불투명한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복귀는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뉴캐슬은 2연패, 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벌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승 3무 6패고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리그도 2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두 팀의 분위기는 좀 상반됩니다. 뉴캐슬은 좋지 않고 벌리는 반면에 좋은 편입니다. 뉴캐슬의 아쉬운 점은 부상자들이 좀 어느 정도 쉘비 선수가 없긴 하지만 뭐 막시맹 뭐 이런 선수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풀 전력, 쉘비 선수 제외하고 풀 전력인데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일단 정배는 뉴캐슬이 받았어요. 저는 이 경기 승무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초안픽에 승무로 갔었는데 일단 저는 뉴캐슬 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벌리가 최근에 뭐 비드라, 뭐 로드리게스 뭐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공격진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이 있는데 홈에서의 뉴캐슬은 좀 강한 편이죠. 홈에서의 좋은 모습이 있고 또 벌리가 최근에 좀 라인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라인을 올렸을 때 그 수비에서의 역습에서 너무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뉴캐슬이 뭐 역습이 엄청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뉴캐슬이 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다가 뭐 알미론이나 막시맹의 그 개인 능력에 의한 그러한 스피드에 의한 그 역습의 한 방 또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단통으로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8위 웨스트햄과 12위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홈에서 3승 3무 7패, 사우스햄튼은 원정에서 6승 2무 5패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윌시아, 야르몰렌크, 프레드릭스, 그리고 프라하에서 온 수책 등 부상자가 좀 많고요. 리그에서 2연패 중이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초안픽에 단통 승으로 갔었죠. 단통 승으로 갔었는데 일단 웨스트햄이 7경기째 승리가 없고 좀 경기력 부분에서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승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배를 사우스햄튼이 받았죠. 그리고 웨스트햄이 부상자가 이 경기를 투폴로 간 이유가 부상자가 좀 많아요. 부상자가 좀 많기도 하고 사우스햄튼이 7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 때문에 경기력 부분에서는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원정에서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무승부를 배제한 승패로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없고요. 또 사우스햄튼이 7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뭐 선제골을 넣는 팀이 조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안전하게 승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단통이라면 홈에서의 웨스트햄이 홈에서 좋진 않지만 저는 웨스트햄이 강등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저는 단통이면 승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8위 발렌시아와 13위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7승 6무로 패가 없고요. 베티스는 원정에서 1승 6무 5패로 패도 많고 단 1승밖에 없고 6경기에 무승부가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플로렌티와 가야 등 부상자가 좀 많고요.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베티스는 리그에서 2연무 중이고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뭐 발렌시아가 최근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뭐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보다는 홈에서의 발렌시아는 굉장히 강하죠. 바르셀로나를 잡기도 했었고 저는 그래서 일단 발렌시아 승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승부를 바친 이유는 초안픽에서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발렌시아가 부상자가 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티스가 최근에 좀 무승부가 많은 느낌이 있고 또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좀 많고 발렌시아 역시 홈에서의 무승부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좀 높을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발렌시아가 뭐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한다면 이 경기 쉽게 가져가겠지만 발렌시아가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 경기는 조금 어렵게 풀어갈 것 같아요. 근데 베티스의 승을 보지 않는 이유는 베티스가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고 발렌시아가 홈에서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승부로 가면 안전한 경기로 봐서 승부로 가고요. 그 다음 7번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위 레가네스와 14위 알라베스의 경기인데요. 레가네스는 홈에서 4승 2무 7패,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2승 2무 8패입니다. 레가네스는 순위에 비해서 홈에서 좋은 편이고 알라베스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죠. 일단 레가네스는 쿠에이라 키퍼가 부상이고요. 알라베스는 나바로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두 팀 다 뭐 최근 리그에서의 뭐 특별하게 뭐 연승, 연패 이런 부분은 없어요. 상대 전적에서는 레가네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초반픽에서 무승부를 갔었죠. 무승부를 갔었던 이유는 뭐 설명을 하긴 했지만 무승부에 조금 가까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레가네스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높기도 하고 또 다른 점은 레가네스의 최근 경기력보다는 알라베스의 최근 경기력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죠.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는데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고 그나마 홈에서 좋은 레가네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비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무승부를 조금 봤었어요. 그렇지만 뭐 레가네스가 뭐 그런 공격진에서 브레이스웨이트 그리고 엔네시리 등 이 선수가 이탈하기 전에는 레가네스의 홈에서의 전적이 뭐 좋았던 것 같은데 이탈하고 나서의 그 홈에서의 전적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 그 이후에 그 경기력들이 좋지 않고 또 쿠에이라 키퍼가 부상인 부분도 좀 큰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투표율이 무승부가 1이면 좀 승패로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지난 회차에서도 2경기나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조금 배제를 하고 승패로 나눠진다면 레가네스를 선뜻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배당은 레가네스 쪽이긴 한데 저는 일단 경기력 보고 알라베스의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가네스의 패로. 8번째 경기입니다. 9위 그라나다와 17위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8승 1무 3패 굉장히 좋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4무 7패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라나다 11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브라다리치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요.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 그 경기를 좀 어렵게 가져가는 느낌이고 반면에 셀타비고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는 않지만 상대 전적에서 1승 4패로 좀 우세한 부분이 있고 브라다리치 선수가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그 공격진에서의 스몰로프와 아스파스의 그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저는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이 경기 저는 선뜻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도 좀 바치고 싶은 경기였긴 했는데 무승부를 결과적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고 그라나다가 홈에서의 무승부가 단 1무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11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는 점 때문에 무승부를 선뜻 가져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셀타비고가 근소한 배당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된지 모르겠어요. 국내 배당을 조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어째서 분명히 분위기는 그라나다가 홈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배당이 나왔는지 좀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투표율이 66.1%로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인데 이 경기는 좀 지우고 싶습니다. 저는 좀 너무 이상해요. 경기가 배당 때문에 조금 혼돈이 좀 생기는데 경기력 부분만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그라나다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빌바오와 7위 비아레알 경기인데요. 빌바오는 홈에서 6승 3무 3패,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5승 1무 7패로 단 1무밖에 없습니다. 빌바오는 비아리브레 선수가 부상이고요. 리그에서 지금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빌바오가 제가 지금 회차 계속 진행되면서 빌바오 승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가 저는 경기력이 굉장히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결정력이 좋지 못하면서 윌리엄스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도 그렇고 헤더 이런 제공권도 나쁘지 않고 또 드리블도 좋고 다 좋은데 결정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승패로 갔었어요. 승패로 초반픽이 갔었는데 저는 이 경기 투픽으로 가더라도 조금 부러질 것 같은 좀 굉장히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통으로 갔고요. 이 경기도 조금 지우고 싶긴 합니다. 지우고 싶긴 한데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 빌바오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홈에서의 안정적인 그 수비력을 바탕으로 비아레알이 최근 분위기가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긴 하지만 빌바오가 더 이상의 연패는 5연패 또 홈에서 3연패를 할 정도의 팀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빌바오보다는 비아레알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투픽을 쓰신다면 승패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글쎄요, 이거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였긴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빌바오 다시 한번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경기네요. 11위 에버튼과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7승 3무 3패, 맨유는 원정에서 4승 3무 6패고요. 에버튼은 디뉴와 월콧 선수가 부상이고요.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 굉장히 좋은 홈버튼이라는 별명이 있는 팀이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새벽에 유로파 경기가 있어요. 아마도 유로파가 지난 1차전에서 비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기겠죠. 동기부여가 높기 때문에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체력적인 여파가 이번 그 리그 경기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포그바, 레시포드가 부상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의 느낌도 조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 초반픽에 무승부를 갔었는데 맨유가 유로파가 없었다면 약간 무패 쪽으로 좀 맨유 사이드 쪽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로파가 1차전에 좀 큰 점수차로 좀 이기고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경기였다면 맨유가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한 1.5군 정도로 나올 것 같아서 1.5군 정도로 나온다면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맨유가 홈에서 좋은 에버튼 상대로 활동량이 조금 많이 가져가는 그 에버튼의 팀 스타일 상대로 압박에서의 벗어나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이변을 보고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에버튼이 정배예요. 11번째 경기입니다. 6위 토트넘과 8위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8승 2무 3패,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4승 6무 3패고요. 토트넘은 알리 선수가 코로나 인종차별 그 SNS 그것 때문에 징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홈에서 지금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은 오늘 유로파가 있죠. 근데 울버햄튼은 좀 지난 경기에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울버햄튼이 유로파로 인한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토트넘의 패는 보고 있지 않고요. 초반픽에는 승으로 갔었는데 배당이 굉장히 좀 높죠. 이 두 팀의 네임밸류만 비교를 한다면 울버햄튼이 나쁘다라는 팀은 아니지만 토트넘은 작년에 이제 챔스 결승까지 갔었던 그런 팀이기도 하고 또 홈에서 워낙에 좋은 토트넘이고
무리뉴가 잘 준비를 해올 것 같은데, 일단 토트넘의 뒷공간이 조금 울버햄튼 상대로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홈에서 패는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상대 전적도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20위 에스파뇰과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에스파뇰은 홈에서 1승 4무 7패,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 3승 6무 3패입니다. 에스파뇰은 오늘 유로파가 있죠. 그리고 로페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토마스 선수는 복귀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는 에스파뇰이고요. 아틀레티코는 에레라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가져갈까 라고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투표율 1위 경기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 전적에서는 에스파뇰이 앞서죠. 근데 토마스가 복귀를 하더라도 아틀레티코의 그 트리피어와 펠릭스가 복귀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아틀레티코에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반면에 홈에서 좋은 에스파뇰이었다면 저는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홈에서 1승 4무 7패로 오히려 패가 더 많은 에스파뇰이기도 하고요. 원정에서 더 좋죠. 그리고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유로파보다는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강등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랑 헤타페 경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 위험한 경기는 헤타페의 경기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이변으로 보지 않고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8위 마요르카와 5위 헤타페의 경기인데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승 2무 5패고요. 헤타페는 원정에서 5승 3무 4패입니다. 마요르카는 일단 헤타페는 오늘 유로파가 있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연승 아약스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승이 끊긴 후에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 11경기째 무승부가 지금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헤타페는 아약스 원정을 다녀오고 나서 마요르카 원정을 가야 되는데 마요르카가 섬이어서 뭐 K리그로 치면 제주 유나이티드 제주라고 보시면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헤타페가 워낙에 또 활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단통으로 가기는 좀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지우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헤타페가 지금의 그 헤타페가 리그에서 3연패에 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11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승패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헤타페가 3연패를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서 경기력 부분에서도 마요르카가 홈에서 워낙에 좋은 팀이긴 한데 뭔가 이게 뜬금 그 발렌시아전처럼 이제 뜬금 승을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헤타페가 패는 없을 것 같아서 헤타페 사이드로 안전하게 무패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경기네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좌우측에 라보 주니어와 쿠보 선수에게 연기를 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 경기네요. 2위 레알 마드리드와 1위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인데요. 레알은 홈에서 8승 3무로 패가 없고요. 바르샤는 원정에서 5승 3무 4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요. 비니시어스 선수가 1군으로 출전을 했고요. 일단 이 경기에서는 측면 공간을 조금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아자르 선수가 부상이고요. 호드리그 선수는 카스티아에서 키퍼를 도발을 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출장을 못하고요. 두 경기째 승리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알바 선수가 부상이고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챔스가 있었는데 원정 경기였고 1군으로 나왔습니다. 세메두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측면 공간, 그 공간을 마찬가지로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좀 승패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1차전에서 1차전이 아니라 이번 시즌 엘클라시코에서 0대0으로 비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에는
엘클라시코가 또 비길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력을 봤을 때는 홈에서의 레알이 워낙에 좋고 또 원정에서의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좋지 않고 또 알바 선수가 없는 부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연승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반면에 레알은 챔스 포함하면 2연패를 하고 있고 리그에서만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레알이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진 않습니다. 홈에서의 워낙에 좋은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세트피스에서 한 방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베일의 뭐 중거리 이런 부분이 중거리 슛에 의한 실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슈테킹 키퍼가 워낙에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이 경기도 좀 지우고 싶네요. 승패도 좀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클라시코가 또 비길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썩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지만 저는 일단 레알의 홈 믿고 홈에서 상대 전적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이긴 한데 저는 일단 홈에서의 레알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이렇게 최종 픽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팅 내역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개를 하고 최종 픽 요약 내역이나 뭐 이런저런 뭐 정보들 그리고 멤버십 픽이라고 해서 9,000원 픽과 독식 픽, 4,000원 픽 이렇게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유를 드리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시간이 되면 복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